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첫 번째, 나머지 정리. 가항식을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할 때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직접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못하는 경우도 많이 나와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fx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fx가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어야 직접 나눗셈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식 자체가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fx, 뭐 gx 이런 식으로 약간 치환하듯이 이렇게 식이 있다는 것만 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나눗셈을 못해. 또 직접 나눗셈을 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계산이 간단해요. 더 빠르다고. 한 문제 안에 나눗셈을 보통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하게 돼 있거든. 3번. 보통 한 2번, 3번은 기본이에요. 뭐 4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눗셈들을 매번 직접 나눗셈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빠른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 차례 봤던 거 있죠. A를 B로 나누었을 때 몫은 Q, 나머지는 R 이라는 게 있을 때 이거를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리고 요 식을 우리가 얘는 항등식이다. 나는 주로 항등식이란 말 대신에 검산식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긴 하지만 이 검산식이라고 하는 게 항등식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수치대입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로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합니다. 더더군다나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때는 1차식 나누기 B라고 했는데 요 B가 1차식인 거. 그 다음에 몫은 구하라고 안 해 보통. 나머지를 주로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중요한 거죠. 이름도 그래서 나머지 정리인 거야.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 같은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고 요때만 딱 쓸 수 있긴 한데 이 경우가 굉장히 문제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을 외워두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눗셈에 대한 거는 직접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있어. 물론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방법도 있고 조립제법을 쓰는 경우도 있었죠. 물론 이 조립제법은 1차식으로 나눴을 때만 쓸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항등식을 이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항등식을 나는 보통 이제 검산식이라고 한다 그랬었죠. 검산식. 근데 이 항등식을 이용하는 것마저도 시간이 아깝단 말이지. 불편하단 말이야. 또 식을 써야 되는 거니까 항등식을 만들고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항등식마저도 만들지 않고 이 항등식으로 공식을 하나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냈다라는 얘기야. 이 공식 이름이 뭐냐면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건데 어떨 때 사용되는 거냐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또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몫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는 1차식이고 나머지만 중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공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항식 fx를 x-알파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눴어. 그래서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일단은 공식을 아직 우리는 외우진 않았으니까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항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은 qx. 보통 뭐 중요하진 않지만 몫을 qx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몫은 곱해줄 거고요. 다음에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야. 여기에 나머지가 생기겠지. 근데 이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뭐가 돼야 되느냐면 상수가 돼야 돼. 그 상수를 우리는 보통 나머지기 때문에 R이라는 문자를 많이 써요. 숫자예요, 숫자. 이 R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게 항등식이라고 했었으니까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단 말이야. 알파를 대입하면 좌변은 F 알파가 되겠지.
우변은 요게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를 대입하는 거거든. 그게 전체가 0 되는 거야. 그 R이 되는 거죠. R이 뭐라고요? F 알파라고요. 요거를 빨리 해서 1차식으로 나눴을 때는 식 쓰지 말고 요거 0 되는 걸 대입하기만 하면 바로 나머지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걸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r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f 알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다라는 얘기야. 항등식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0이 돼야 곱하기 qx 했을 때, 물론 q 0이겠지만 이 부분에 상관없이 이 전체가 0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 물론 꼭 x-알파처럼 x 앞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두 번째,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x에다 뭘 대입해야지 이 qx라는 부분이 지워지겠어. 마이너스 a분의 b지.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주면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어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0 되는 x값을 나눠지는 식, 원래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나머지가 바로 나온다. 그러니까 식을 쓰지 말자는 얘기야. 귀찮으니까. 식을 안 쓰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알파만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개념 체크 1번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8x의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세요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1번에는 x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그럼 우리가 직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는 x 플러스 1이라고 썼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또 8x의 세 쓰겠죠.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지만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머지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대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대신 뭐도 구해져요? 목도 구할 수 있죠. 목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식에서 몫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방법을 써줘야 되는 거지. 근데 나머지만 구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요. 나머지를 구하라든지 또는 나머지가 주어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고요. 그런데 항등식 만들어? 귀찮잖아. 공식에 바로 대입해주면 제일 빨리 정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x에다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이 8x의 세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인데 이거를 뭘로 나누는 거냐? 1번은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잖아. 그리고 몫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만 원래식에 대입만 해주면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마이너스 8 더하기 4 플러스 2 마이너스 3 계산만 해주면 된다고요. 직접 나눗셈이나 조립제법이나 또는 1차식이지만 항등식을 만들어서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꼭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한 문제 안에 이 나눗셈이라는 게 아까 여러 개 들어있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주어져 있거나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한 문제 안에서도 공식을, 나머지 정리를 한 번만 딱 쓰고 정답이 탁 나오는 이런 문제는 사실은 간단한 연습 문제일 거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나눗셈이 여러 번 중첩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 정리를 쓰고 이거는 1차식이 아니라서 이렇게 항등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풀이법이라는 게 대부분 나눗셈에 대한 풀이법은 직접 나눗셈을 하는 경우는 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원래 식 자체도 안 나와 있고 항등식 아니면 공식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보통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꼭 공식 외우셔야 돼요. 끝.